수백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시상식 무대. 트로피를 손에 쥔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거기 찍힌 건 30년간 숨겨온 불륜, 뺑소니 사주, 비자금. 그리고 그걸 심은 사람은 바로 그 여자 옆에서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고 말했던 딸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저거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분 42초. 한 사람의 30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드라마 첫 번째 남자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전형적인 막장 아닌가? 맞습니다.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손에서 눈을 못 떼냐고요? 그건 이 드라마가 막장의 문법을 쓰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물들이 너무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채화영입니다. 오현경 배우가 연기하는 채화영.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드림호텔 대표. 겉으로 보면 완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이 여자의 이야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림그룹 후계자인 마동석. 인정 많고 따스하고 반듯한 남자. 파쇼 같은 아버지 마대창의 뜻도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던 모범생. 그런 마동석이 사랑하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정숙희. 순수하고 정 많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심성의 소유자.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의 지성미까지 갖춘 여자. 동석은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채화영이 등장합니다. 시상식장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임신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곧이어 드림 후계자 마동석과 결혼 초일기라는 기사가 터집니다. 동석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합니다. 하지만 화영은 태연하게 말하죠. 회식 후 술에 취했을 때 자신을 데려다 줬었다. 난 동석 씨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뻔뻔함인지 집요함인지. 이 한마디가 이후 30년의 비극을 설계합니다. 숙희도 임신을 확인합니다. 8주. 동석의 아이. 신문 기사를 보고 배신감에 오열하며 그녀는 떠납니다. 동석은 숙희를 찾아 헤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대창은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내고 곧이어 동석의 모나코 해상 실종 소식이 속보로 전해집니다. 채화영, 그리고 이강혁.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비서실장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신복. 그런데 단순한 신복이 아닙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히 그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만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이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내가 행복한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점점 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마동석이 실종된 뒤 채화영은 마대창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낳아서 동석 씨 아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꿰차겠다는 선언. 그런데 이 시점에 채화영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숙희를 미행하다 발견한 것. 숙희도 동석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 채화영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래,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하지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건 채화영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를 사산합니다. 병실에서 채화영은 절규합니다. 이건 다 정숙희 때문이야.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내 아이가 그 뒤를 이어 내가 주인이 돼야 했는데 다 어그러졌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대사입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정숙희 아이를 데리고 오면 돼. 그 계집애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내 아들을 죽인 건 정숙희 그 계집애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그 애를 데려와야지.
그래야 맞는 거잖아. 그 애가 동석 씨 아이라면 얼마든지 마 회장을 속일 수 있다.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수키를 해치려다 사고가 난 건데 모든 책임을 수키에게 돌리고 그 아이를 빼앗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 욕망 앞에서 논리를 자기 입맛대로 재구성하는 사람. 정수키는 시골 별장에 숨어 출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별장, 사실 최화영이 아이를 빼앗기 위해 설계한 함정이었습니다. 별장 할머니는 화영의 공모자. 내 임무는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는 거야. 최화영은 가짜 배를 착용하며 임신한 척 마대창을 속이면서 수키가 아이를 낳는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한 최화영이 출산 현장에 잠입합니다. 차갑고 도끼 가득한 표정으로.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집니다. 수키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쌍둥이. 아들 하나만을 기대했던 최화영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냉정을 되찾으며 이 말을 뱉습니다.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야.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방금 태어난 생명을 두고 얼굴이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철이라는 단어를 쓰는 인물. 한편 수키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장미 그리고 설인. 직접 만든 네잎클로버 뜨개 팔찌를 각각의 손목에 채워줍니다. 그런데 설인에게 열이 납니다. 간호사 복장에 최화영이 나타나 말합니다. 아픈 아이만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오겠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탈취하려는 순간 수키가 우연히 할머니 방 앞에서 최화영과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 그 간호사가 바로 최화영이라는 걸 깨달은 수키. 절대 저 여자한테 너희들을 빼앗길 순 없어. 쌍둥이를 안고 도망칩니다. 최화영이 뒤쫓으며 소리칩니다. 정수키, 너랑 내 아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추격전. 절벽. 그리고 수키는 쌍둥이 중 장미를 별장 창고에 숨긴 채 절벽에서 투신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최화영과 이강혁은 수키와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화영이 말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이 말이 또 소름 돋는 이유. 최화영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키는 죽지 않았습니다. 낚시꾼에게 발견되어 기적처럼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숨겨진 장미는 오복길에게 발견됩니다. 오복길. 수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순정남.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착한 남자. 배포 크고 우락부락한 상남자이지만 속은 한없이 여린 사람. 아이의 팔에서 네잎클로버 팔찌를 발견하고 수키가 낳은 아이라고 확신한 복길은 장미를 자신의 살과 피처럼 키웁니다. 한편 최화영은 나머지 한 아이 설인을 안고 마대창을 찾아갑니다. 제가 낳은 동석 씨 딸이에요. 마대창은 설인을 안아들며 감격합니다. 최화영이 설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넌 내 딸로 평생 살아. 그렇게 30년이 시작됩니다. 한 아이는 반찬가게 딸로, 다른 한 아이는 재벌 손녀로. 똑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두 자매. 오장미와 마설인. 이것이 이 드라마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30년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백화점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30년간 쌓인 모든 비밀을 뒤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30년 후 성인이 된 두 자매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오장미. 함은정 배우가 연기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키와 복길, 그리고 복길의 아들 오태평과 함께 반찬 가게를 꾸려갑니다. 수키는 절벽 투신 사고 이후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상태. 자신의 딸 장미를 엄마처럼 따르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복길을 친오빠처럼 의지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모든 걸 잃었어도 사람을 향한 맑고 밝은 심성만큼은 그대로. 요리 솜씨 하나는 다행히 남아 단골이 끊이질 않는 반찬 가게를 장미와 함께 꾸려갑니다.
장미는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미모 가꿀 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수키네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엄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꿈이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반면 마설인. 드림호텔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재벌가 손녀.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 안하무인의 아이콘.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룹 후계자로 정해진 자신의 운명마저 시시합니다.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 한없이 외롭습니다. 최화영은 설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걱정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화영의 삶에도 균열이 있다는 걸 이 장면에서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백화점에서 서로를 동시에 발견하고 동시에 가리키는 두 사람. 속옷 매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아찔함과 두 사람의 완전히 같은 얼굴.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쌍둥이의 재회.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쌍둥이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게 될지. 오장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오태숙과 오복길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으면서입니다. 오태숙은 복길의 딸이자 태평의 누나. 바른말 잘하고 다혈질인 아버지를 닮은 여자이지만 속정은 깊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장미. 그러나 복길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장미와 수키 모녀를 자기 살과 피처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복길의 말이 장미의 결심을 바꿉니다. 널 창고에 숨겨두고 도망쳐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최화영은 이 시점에 장미에게 유학을 제안합니다. 드림그룹 장학재단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장미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다시 포기합니다. 그리고 최화영에게 선언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닌데 아빠는 저희 모녀를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아프게 만든 범인을 제 손으로 잡아 죗값 치르게 할 것입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순간 장미는 아직 최화영이 그 범인이라는 걸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압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강혁이 반찬 가게를 찾아와 유학 서류를 건네던 날. 정수키가 이강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수키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이강혁에 대한 공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장미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점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바로 강백호입니다. 윤선우 배우가 연기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 폭발한 훈남 변호사. 해피바이러스 전파자, 멀티플레이어. 놀 건 다 놀고 게으름 피우면서 성적도 스펙도 놓치지 않는 A 매력남. 그리고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 인류에 충만한 휴머니스트. 무료 변론에 사기만 당하는 친구 태평 뒤치다거리에 실속 없어 보여도 따뜻한 선의는 어두운 세상 한 구석을 밝히는 빛 같은 사람입니다. 백호는 오복길 사건을 독자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오복길 사망 사건.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설계된 범행이라는 의심. 그가 수집한 단서들. 이강혁과 최화영의 통화 기록 패턴. 오복길 사건 전후의 시간대. 가짜 뺑소니범 자수 직후의 비자금 출금. 호텔 CCTV에서 이강혁과 쌍칼이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시상식 폭로 영상이 터진 날. 백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혼자 추적해온 단서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호가 중얼거립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드림호텔 내부 CCTV, 최화영의 비자금 내역, 이강혁의 통화 패턴. 이 정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드림호텔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백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설린. 드림호텔 비서실장. 그리고 그녀가 최근 달라졌다는 형 강준호의 말. 말투도 태도도.
전에는 나한테 달라붙기 바빴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업무 감각은 예전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백호는 직감합니다. 마설린이 달라졌다. 오장미와 닮은 얼굴, 같은 날 교통사고, 그리고 드림호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증거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강백호의 형, 강준호도 소개해야 합니다. 박건일 배우가 연기합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 항상 각 잡힌 옷에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그런 그가 드림호텔에 스카우트 됩니다. 그리고 채화영과 처음 대면합니다. 채화영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도 준호는 전혀 기죽지 않은 채 당당한 눈빛으로 응시합니다. 채화영은 꿰뚫어보듯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거기에 마설린이 뛰어들며 준호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던집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오장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얼음장 같은 사람이지만 장미만이 그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생 백호와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두 형제가 같은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 두 사람의 아버지 강남봉, 어머니 한영자. 강남봉은 산업디자인과 교수입니다. 사람 좋은 인상에 부드럽고 매너 좋고 감성적인 남자. 캠퍼스 커플이자 첫사랑 한영자와 결혼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 그런 그가 젊은 시절 환상의 여신이던 채화영을 다시 만나면서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영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강단 있고 정도 많고 의리와 정의감 넘치는 멋진 여자.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는 물론 살림도 말끔히 하는 슈퍼우먼. 자신의 완벽하던 인생에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장미는 드림호텔 안에 있습니다. 마설린으로 위장한 채 정확히 어떤 경위로 위치가 바뀌게 됐는지는 극 중에서 단계적으로 밝혀지지만 지금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마설린이 병원에 누워있고 그 자리를 오장미가 채우고 있다는 것. 마설린은 이강혁의 도청장치가 부착된 시계를 이강혁에게 선물했었고 채화영과의 대화를 녹취해 꼼꼼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장미의 손에 들어옵니다. 오장미는 마설린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비자금 출금 내역, 이강혁의 도청 녹취 파일 요약본, 그리고 통화 기록의 패턴. 오복길이 돌아가신 날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3번 전화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사고 직후, 그리고 새벽 2시. 마설린 교통사고 당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고 전 1통, 사고 직후 2통, 그리고 밤늦게 1통. 오장미가 혼잣말합니다. 매번 같은 순서야. 지시하고 확인하고 뒷정리하고. 일반인이 보면 그냥 비서와의 업무 통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후의 통화 시간대와 빈도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자막으로 설명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가짜 뺑소니범 자수 직후, 채화영의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출금 내역까지, 가짜 뺑소니범이 자수한 날짜와 채화영의 비자금 계좌에서 대규모 출금이 이루어진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장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나하나는 약해도 다 모으면 달라. 마설린이 남긴 자료와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 통화 기록 패턴, 불륜 사진까지 합치면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결정타가 될 수 없지만 전부 이어붙이면 채화영이라는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폭로 영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마대창에게 직접 보여주면 채화영이 먼저 손을 써서 무마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장미에게는 채화영이 절대 막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오장미의 시선이 책상 위 초대장에 멈춥니다. 아시아 닮고 싶은 여성 CEO 시상식. 금박 글씨가 새겨진 초대장. 생중계 카메라. 수백 명의 경제계 인사. 언론사 기자단. 채화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가장 많은 눈이 지켜보는 자리. 오장미가 초대장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상식까지 2주.
오장미는 그 이주를 어떻게 쓸 것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장미의 첫 번째 행동은 오빠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태평. 이기창 배우가 연기합니다. 복길의 아들이자 장미의 양오빠. 단순무식, 씩씩한 이름 그대로 태평한 남자.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 갖은 사기를 다 당하는 허당이지만 의리파이고 믿을만한 남자. 가수로 대성하고 싶지만 일은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그런 사람. 새벽에 걸려온 장미의 전화. 오태평이 벌떡 일어납니다. 장미야, 너 어디야? 괜찮은 거야? 오장미가 급히 목소리를 낮춥니다. 조용히 해. 지금 전화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어지는 부탁. 강남봉 교수한테 가서 아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해. 역사를 잡든 소리를 지르든 강남봉이 겁을 먹을 정도로 압박을 넣어야 해. 강남봉. 오태평에게 있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대학 교수로 버젓이 살아가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는지 궁금한 태평. 오장미가 설명합니다. 오빠가 압박하면 강남봉은 반드시 어떤 여자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 여자가 아빠를 죽게 만든 진짜 범인이야. 태평이 주먹을 쥐며 묻습니다. 그게 누군데? 지금은 말 못해. 근데 오빠 나 믿지? 당연하지. 내가 언제 너 안 믿었어? 그리고 오장미가 당부합니다. 강남봉한테 갈 때 감정적으로만 가지 마. 만나는 장소에 반드시 카메라를 준비해. 강남봉이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순간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찍어야 해. 오장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틀 후 오태평이 강남봉의 연구실 앞에서 길을 막습니다. 강남봉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자 오태평이 멱살을 잡으며 소리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선생은 잠이 와요? 밥이 넘어가요? 강남봉의 얼굴이 학생들 앞에서 창백해집니다. 오태평이 떠난 직후 강남봉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영 씨,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최화영의 대답. 만나서 얘기해야겠네. 내가 장소를 보낼게. 오장미의 그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태평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 일식집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며 중얼거립니다. 장미야, 형이 꼭 잡아줄게. 해가 질 무렵 강남봉이 먼저 도착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주위를 살피며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쫓기는 사람 같습니다. 얼마 뒤 최화영이 선글라스를 쓴 채 도착합니다. 이강혁이 운전한 차에서 내린 최화영이 식당 안으로 사라집니다. 오태평은 두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촬영합니다. 2시간쯤 지나 식당 문이 열립니다. 최화영과 강남봉이 나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강남봉이 최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화영이 손을 빼려는 듯 하다가 결국 잡힌 채로 몇 걸음을 걷습니다. 오태평의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눌립니다. 장미야, 찍었어. 손잡고 나오는 거 다 찍었어. 오장미가 전화기 너머로 묻습니다. 영상으로 찍은 거지.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둘 다 찍었어.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어. 오장미가 잠시 침묵한 뒤 말합니다. 오빠 고마워.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 태평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하잖아. 오장미의 대답이 냉정합니다. 불륜 사진은 최화영을 창피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 아빠 사건이랑 연결돼야 해. 이 한마디가 오장미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심판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 집념. 오장미가 영상의 첫 장면을 재생합니다. 최화영과 강남봉이 일식집에서 나오며 손을 잡는 장면. 그 위로 흰 글씨 자막이 깔립니다. 드림호텔 최화영 대표 유부남 강남봉 교수와의 관계. 이게 첫 번째 타격이야.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강혁과 최화영의 통화 기록이 시간대별로 나열된 표. 옆에는 오복길 사건과 마설린 교통사고의 타임라인이 나란히 배치됩니다. 사건이 터지기 1시간 전, 사건 직후, 새벽 2시. 두 사건 모두 같은 패턴의 통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막이 깔립니다.
두 건의 사고 전후 동일한 통화 패턴. 세 번째 장면. 마설린이 정리해둔 비자금 출금 내역. 가짜 뺑소니범이 자수한 날짜와 최화영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날짜가 겹쳐 표시됩니다. 자막은 간결합니다. 자수 직후 비자금 계좌에서 출금된 대가. 마지막 장면. 드림호텔 현관 CCTV에서 이강혁과 쌍칼이 함께 서 있는 장면. 자막. 최화영 대표의 비서실장 이강혁과 전과자의 접선 장면. 이 한 장면이 모든 정황을 하나로 꿰는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생합니다. 총 재생 시간은 3분 42초. 짧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노트북을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쉽니다. 아빠, 이거면 될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오복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장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아빠가 더 아프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킵니다. 오장미가 USB를 마설린의 화장대 서랍 가장 안쪽. 오래된 향수병 뒤에 숨깁니다. 최화영이 이 방을 뒤져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 오장미가 USB를 손바닥 안에 쥐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이건 아빠 목숨값이야. 엄마한테 한 짓, 설린이한테 한 짓 전부다. 오장미가 영상 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밝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드림호텔 홍보팀인데요. 시상식에 드림호텔 후원 행사 특별 영상을 추가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수상 소감 직후에 재생되는 순서로 부탁드릴게요. USB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행사장을 찾아갑니다. 마설린의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드림호텔 직원증을 목에 건 채.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저택에서 저녁 식사 중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지시하는 말을 듣습니다. 홍보 영상 순서 확인했지. 수상 소감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 수상 소감 직후에 드림호텔 홍보 영상이 먼저 나간다. 자신이 심어놓은 폭로 영상의 재생 순서가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 업체 직원이 예정된 영상 목록을 확인하다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장미가 표정을 감추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일회용 휴대폰을 꺼내 영상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게요. 최화영 대표님 쪽에서 홍보 영상을 수상 소감 바로 뒤로 넣으라고 최종 확정하셔서요. 저희가 임의로 순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오장미가 전화를 끊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이러면 영상이 안 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오장미에게는 아직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행사장에 가서 영상 재생 시스템을 손보는 것. 맘10시. 저택을 몰래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무대 뒤편 영상 부스에 도착해 컴퓨터 화면에서 내일 시상식의 영상 재생 목록을 확인합니다. 수상 소감 끝. 드림호텔 홍보 영상. 그 다음에 폭로 영상. 이대로라면 홍보 영상이 재생된 뒤 진행자가 다음 순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폭로 영상이 건너뛰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장미가 키보드 앞에 앉습니다. 영상 재생 프로그램의 설정을 열어 타이머 기능을 찾습니다. 수상 소감이 끝나는 예상 시간을 기준으로 폭로 영상이 자동 재생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홍보 영상보다 폭로 영상이 먼저 작동하게 만든 것. 담당자가 수동으로 홍보 영상을 재생하려 해도 타이머가 먼저 작동하면 폭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뜨게 되는 구조. 오장미가 설정을 저장하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면 누가 순서를 바꿔도 내 영상이 먼저 나가. 그리고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한 가지 더. 대형 스크린 옆에 설치된 스피커 시스템을 확인하고 음향 장비 뒤편에 작은 블루투스 재생 장치를 부착합니다.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스피커를 통해 최화영과 이강혁의 통화 녹취 발본이라도 흘러나오게 하는 이중 장치.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봅니다. 거대한 무대와 대형 스크린이 텅 빈 객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빠, 3일만 더 기다려요. 시상식 당일. 최화영이 현관에서 차에 오르며 떠나기 전 오장미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잘 다녀와. 최화영이 오장미의 볼을 쓸어내리며 대답합니다. 고마워, 설린아. 엄마가 멋진 모습 보여줄게.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던 오장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미소가 사라집니다. 입술을 꽉 깨문 얼굴에는 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택의 거실. 마대창이 TV 앞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염산월과 그 딸 진홍주도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양금순이 과일을 깎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마대창이 리모컨을 들며 오장미에게 말합니다. 설린아, 여기 와서 같이 보자. 오장미가 마대창 옆에 앉으며 대답합니다. 네, 할아버지. TV 화면에 시상식 행사장이 비칩니다. 대형 현수막에 아시아 닮고 싶은 여성 CEO 시상식. 수백 명의 경제 인사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무대를 향해 도열합니다. 생중계 카메라 3대가 배치됩니다. 염산월이 진홍주에게 속삭입니다. 홍주야, 저거 돈 주고 산 상이래. 진홍주가 엄마를 찔러면서 작게 대답합니다. 엄마, 조용히 해. 회장님 계시잖아. 오장미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합니다. 행사가 시작됩니다. 진행자가 수상자를 한 명씩 소개하고 채화영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오장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채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합니다. 조명이 채화영을 비춥니다. 네이비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채화영은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 순간을 즐기듯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올립니다.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님의 가르침과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여성 리더로서의 책임감, 드림그룹의 미래 비전, 사회공헌에 대한 포부, 중간중간 적절한 위트를 섞어 웃음을 유도하고 진심 어린 눈물까지 보여주며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어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꿈과 용기를 드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채화영이 미소를 지으며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저 정도는 해야지. 염산월이 옆에서 코웃음을 참으며 과일을 집습니다. 오장미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더 차갑게 배어듭니다. 지금이었습니다. 행사장 무대에서 채화영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합니다. 진행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저절로 켜집니다. 예정에 없던 화면이었습니다. 어두운 거리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식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는 채화영. 남자가 채화영의 손을 잡습니다. 화면 하단에 흰 글씨 자막이 깔립니다. 드림호텔 채화영 대표 유부남 강남봉 교수와의 관계.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채화영이 트로피를 든 채 뒤를 돌아봅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본 채화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채화영이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소리칩니다. 꺼! 당장 저거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타이머로 설정된 자동 재생이었기 때문에 영상 담당자가 급히 조작해도 즉시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옵니다. 저택 거실에서 마대창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오장미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놀란 표정을 연기하며 TV를 바라봅니다. 사건 1시간 전의 통화, 사건 직후 통화, 새벽의 통화. 두 사건 모두 같은 패턴이 적색 동그라미로 강조되어 있고 자막이 깔립니다. 두 건의 사고 전후 동일한 통화 패턴. 행사장 안이 웅성거림을 넘어 소란스러워집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앞으로 밀려옵니다. 영상이 다시 전환됩니다. 가짜 뺑소니범이 자수한 날짜와 채화영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출금된 날짜가 겹쳐 표시됩니다. 자수 직후 비자금 계좌에서 출금된 대가. 마지막으로 드림호텔 현관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강혁과 쌍칼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 채화영 대표의 비서실장 이강혁과 전과자의 접선 장면.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시상식 주최 측 직원이 영상부스로 달려가 재생을 중단시키려 하지만 타이머 설정이 걸려 있어 즉각적인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10여 초 뒤에야 전원을 강제로 차단해 화면이 꺼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3분 42초짜리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됐고 생중계 카메라 3대가 빠짐없이 그 내용을 전국에 송출한 뒤였습니다. 최화영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떨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최화영 대표 영상에 나온 남성은 누구입니까?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화영 대표 뺑소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십니까? 최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저택의 거실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마대창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쥔 채 TV 화면을 노려봅니다. 이마에 핏줄이 붉어져 있습니다. 염산월이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은 채 경악합니다. 진홍주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양금수는 과일칼을 든 채 부엌 문 앞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장미는 TV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손바닥에 배어있던 땀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마대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포효합니다. 김비서! 김비서! 김비서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마대창이 이를 악문 채 지시합니다. 당장 행사장에 사람 보내 최화영을 데리고 와. 그리고 저 영상 유포 경로를 전부 추적해. 그리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합니다. 드림그룹의 체면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놈이 누군가. 반드시 찾아내서 뼈를 깎아줄 것이야. 여기서 오장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마대창의 분노는 최화영의 불륜이나 범행이 아니라 드림그룹의 이미지가 생중계로 망가진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보다 그것이 전국에 알려져 가문의 체면이 짓밟힌 것이 더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오장미에게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최화영만이 아니라 마대창이라는 새로운 벽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 오장미가 마대창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마대창이 깊게 한숨을 내쉬며 오장미를 바라봅니다. 설리나, 저게 진짜라고 생각하냐? 오장미가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도 무섭긴 한데 저건 진짜인 것 같아요. 마대창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오장미가 덧붙입니다. 엄마가 저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은데 영상에 나온 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마대창이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그 뒤로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오장미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꼭 쥡니다. 최화영은 차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최화영이 갑자기 이강혁의 뒷목을 움켜쥐며 소리를 지릅니다. 영상을 심은 놈을 찾아. 지금 당장. 이강혁이 핸들을 잡은 채 대답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업체 쪽을 먼저 추궁하면 경로가 나올 겁니다. 최화영이 조수석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말합니다. 설린이가 영상업체에 연락했다면 끝장이야. 설린이 이름이 나오면 안 돼. 최화영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마설린이 영상을 심었다면 오장미의 정체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에 최화영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강혁이 보고합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한두 시간 안에 주요 포털 전부에 퍼질 겁니다. 최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며 지시합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유포 차단 요청 넣어. 기사 쓰는 곳마다 내용 증명 보내. 최화영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일을 갑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것이 3분 42초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이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으면 30년을 못 버텼어. 최화영은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째, 증거를 없앤다. 둘째, 영상을 심은 사람을 찾아낸다. 셋째, 마대창에게 모든 것이 날조라고 설득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비자금 계좌에 남은 돈을 지금 당장 전부 옮겨.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오늘 안에 끝내. 알겠습니다. 해외 계좌로 분산시키겠습니다. 강남봉과의 연락 기록도 전부 삭제해. 문자, 통화 기록, 메신저 전부 다. 그리고 강남봉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강남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습니다. 화영 씨, 방금 TV에서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화영이 차갑게 말합니다. 남봉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한테 연락한 기록 전부 지워. 문자, 사진, 통화 내역.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나를 모른다고 해. 강남봉이 당혹스러워합니다. 화영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난리가 난 상황인데. 최화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합니다. 남봉 씨가 입을 열면 남봉 씨도 끝나는 거야. 아내한테, 아들들한테 어떻게 할 건데? 강남봉의 숨소리가 무거워집니다. 최화영이 전화를 끊습니다. 한편 강남봉의 집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영자가 TV 앞에서 이를 악물고 서 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서 남편이 최화영의 손을 잡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남봉이 거실로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이며 말을 겁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한 영자가 강남봉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선언합니다. 당신 이혼 서류 준비할게. 강남봉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백호의 머릿속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영상에 담긴 증거가 자신이 추적해온 오복길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이강혁과 최화영의 통화 기록 패턴. 오복길 사건 전후의 시간대. 가짜 뺑소니범 자수 직후의 비자금 출금. 호텔 CCTV에서 이강혁과 쌍칼이 함께 있는 장면. 모두 강백호가 독자적으로 추적해왔던 단서들과 정확히 겹칩니다. 강백호가 화면을 멈추고 중얼거립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드림호텔 내부 CCTV, 최화영의 비자금 내역, 이강혁의 통화 패턴. 이 정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드림호텔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강백호가 형 강준호에게 전화합니다. 형, 마설린 실장 상태가 어때요? 강준호가 대답합니다. 기억상실이라 업무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좀 달라. 예전 마설린 같지 않아. 달라졌다니 어떡해요? 말투도 태도도. 전에는 나한테 달라붙기 바빴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업무 감각은 예전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강백호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마설린이 달라졌다. 오장미와 닮은 얼굴. 같은 날 교통사고. 그리고 드림호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증거들로 만들어진 폭로 영상. 강백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 영자는 이미 경찰 고발장을 작성한 뒤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증거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영자. 시상식 영상을 증거로 첨부해 최화영과 이강혁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오복길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가짜 뺑소니범 조작 혐의를 함께 넣었습니다. 한 영자가 강백호에게 말합니다. 백호야, 엄마가 고발장 넣었다. 최화영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도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면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질 것 같아요. 한 영자가 묻습니다. 누구일 것 같은데? 강백호가 잠시 망설인 뒤 대답합니다. 아직 확신은 없는데 드림호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대창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자체 감사팀을 동원해 이강혁의 계좌를 추적합니다. 가짜 뺑소니범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직접 확인합니다. 마대창이 보고를 받으며 묻습니다. 이강혁의 계좌에서 전 과자에게 돈이 흘러갔다고?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예, 회장님. 자수한 뺑소니범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이강혁의 출금 시점이 일치합니다. 마대창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서린이를 친 뺑소니범이 가짜라는 거야?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대창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칩니다. 최화영을 불러. 마대창은 최화영을 서재로 불러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화영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모든 걸 실토해. 채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마대창이 손을 들어 채화영의 말을 막습니다. 거짓말을 더하면 그때는 내가 경찰보다 먼저 내 손을 잘라버릴 거야. 채화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마대창의 눈에서 30년간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관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배신당한 자의 차가운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자, 잠깐 멈추고 이 드라마가 왜 무서운지 이야기해봅시다. 단순히 막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장면을 꼽겠습니다. 첫 번째, 채화영이 방금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을 보고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이 말이 무서운 건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마치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듯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사실이 공포입니다. 두 번째, 채화영이 시상식 당일 아침 오장미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며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잘 다녀와라고 말하는 장면. 채화영이 오장미의 볼을 쓸어내리며 고마워, 설린아. 엄마가 멋진 모습 보여줄게라고 답하는 장면. 그 순간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오장미가 무엇을 준비해뒀는지. 그 손이 정수희를 쫓아다녔고 오복기를 죽게 만들었고 마설린을 병상에 눕혔다는 걸. 그 손으로 쓸어내리는 볼.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오장미.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복합성.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 이것이 잘 만들어진 드라마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대창. 이 드라마에서 마대창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채화영의 범행이 밝혀진 뒤 마대창의 분노가 향한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채화영의 범행이 아니라 드림그룹의 이미지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보다 그게 전국의 생중계로 알려졌다는 것이 더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닐까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체면이 우선이고 가문이 우선이고 이미지가 우선입니다. 오장미가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대창이라는 새로운 벽이 등장한 것처럼 이 드라마는 복수가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오복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복길. 트럭을 몰던 투박한 손으로 반찬 가게에 김치를 담그던 사람. 정수희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지키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의 설계에 의해. 그리고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오장미는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아빠 목숨값이야. 이 한마디에 이 드라마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복수극이지만 그 뿌리는 지극히 순수한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딸의 사랑, 엄마를 향한 딸의 사랑, 그리고 쌍둥이 언니로서 마설린을 위한 오장미의 결의. 이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결입니다. 어머니의 적을 향한 딸의 복수. 채화영은 오장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마설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억상실로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이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라고 부르고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고 오늘 정말 예쁘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마대창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마대창은 영상을 심은 사람을 끝까지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칼끝이 결국 오장미를 향할 수 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만이 아니라 마대창이라는 거대한 권력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채화영이 키운 딸 마설린. 하지만 마설린도 채화영의 본색을 알게 되면서 적이 됩니다. 마설린이 이강혁의 시계에 도청장치를 심은 것도 이 갈등의 연장선입니다. 강백호는 오복길 사건을 추적하면서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설린처럼 보이는 여자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강백호가 오장미를 사랑하게 되는 것과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얽히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차갑고 철벽인 강준호. 그런 그의 마음을 녹인 여자 오장미. 하지만 오장미를 사랑하는 건 동생 백호이기도 합니다. 두 형제 사이의 갈등. 그리고 마서린이 준호에게 매료되면서 새로운 로맨스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한영자가 남편의 불륜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채화영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이 여자가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을 법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대창의 후처 염산월, 그리고 그 딸 진홍주. 채화영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들이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 하지만 마대창이 영상을 심은 사람을 찾겠다고 하자 혹시 자신들이 의심받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진홍주는 강백호에게 꽂혀 있지만 강백호의 마음은 오장미에게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진홍주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봅시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마대창이 영상을 심은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림호텔 직원증을 가진 여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 직원증은 마설린의 것. 하지만 실제로 행사장에 간 것은 오장미. 마대창과 이강혁이 이 단서를 따라가면 결국 오장미의 존재에 닿게 됩니다. 오장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서린도 등장할 것입니다.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서게 되는 날. 이것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폭발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채화영의 반격. 채화영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마대창에게 오복길의 죽음과 관련한 일부는 인정했지만 마설린의 사고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채화영은 반드시 반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격의 방향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이강혁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이강혁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논리로. 이강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0년간 채화영을 향한 어긋난 사랑으로 지옥 끝까지 따라갔던 그가 채화영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강혁의 심리 변화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강백호와 오장미의 관계. 강백호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설린이라는 여자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직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한다면, 아니면 진실을 추적하는 의무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이 드라마의 로맨스 라인이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 추적과 얽히면서 훨씬 복잡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 정숙희.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숙희. 우리 장미 보고 싶다며 거리를 헤매는 숙희. 이 드라마는 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순간 숙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충격을 불러올지, 숙희가 완전히 각성하는 날, 그것이 채화영을 향한 또 하나의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 쌍칼을 출국시키려는 채화영의 계획.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쌍칼이 잡히면 다 끝이야. 내일 새벽 전에 반드시 보내. 하지만 이미 한영자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시상식 영상의 스크린샷과 강백호가 수집한 정황 증거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쌍칼을 출국시키는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추가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대창도 독자적으로 이강혁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사방으로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첫 번째 남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이 30년 후 어떻게 돌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화영은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30년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씨앗은 30년 후 다시 자랐습니다. 오장미라는 이름으로. 이 드라마에서 오장미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으러 온 딸입니다. 엄마를 아프게 만든 범인을 심판하러 온 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를 빼앗긴 자매를 위해 싸우는 언니입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대사가 공허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 무게를 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무서운 이유. 그녀도 사실은 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인정, 안정.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을 완전히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악인을 단순히 악인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욕망의 인간을 그립니다.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몰입이 됩니다. 마대창의 분노가 진실이 아니라 체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강혁의 어긋난 사랑이 모든 악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강남봉이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면서도 욕망 앞에 무너진다는 것. 이 드라마는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욕망과 방관과 비겁함이 어떻게 비극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들. 오장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채화영이 반격하는 순간. 마설린이 오장미와 만나는 순간.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지금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서 소름 돋는 순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소름 포인트 1. 채화영이 쌍둥이 출산 소식에 당혹했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으며 뱉는 말.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 방금 태어난 생명을 향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냉정한 계산으로. 소름 포인트 2. 오장미가 USB를 손바닥에 쥐며 나지막이 말하는 장면. 이건 아빠 목숨값이야. 엄마한테 한 짓, 설린이한테 한 짓 전부 다.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인데 이상하게 먹먹합니다. 소름 포인트 3. 시상식 당일 아침. 오장미가 채화영의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며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고 말하는 장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무대 위에서 무너질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처럼 건네는 그 말. 소름 포인트 4. 채화영이 수상 소감을 하는 장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님의 가르침과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 채화영의 뒤에서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직전의 그 순간. 시청자는 알고 있고 채화영은 모르는 그 찰나. 소름 포인트 5. 마대창이 채화영에게 등을 돌리며 말하는 장면. 나가! 30년간의 며느리 관계가 단 두 글자로 끝나는 순간. 소름 포인트 6. 오장미가 텅 빈 시상식장 무대를 바라보며 혼자 말하는 장면. 아빠 3일만 더 기다려요. 이 드라마에서 오복길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은 점점 줄어들지만 오장미의 입에서 오복길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소름 포인트 7. 강백호가 폭로 영상을 보며 중얼거리는 장면.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천천히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 백호. 이 장면이 소름 돋는 이유는 백호가 이미 오장미 마설린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기대감이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오늘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리뷰 어떠셨나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복수를 즐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전 한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파괴 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지, 그것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공포스러운 이유. 그녀는 결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 그래서 30년을 버텼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 오장미가 강한 이유. 그녀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엄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쌍둥이를 향한 언니의 마음. 그 사랑이 USB 하나에 담겼고 3분 42초가 됐고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채화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올지, 오장미의 정체가 언제 드러날지, 두 쌍둥이가 진실을 알고 마주하는 날이 올지 계속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리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드라마의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